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또 언론인권센터의 이선민 정책위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한 주도 이 한일 갈등 사안과 관련해서 좀 뉴스 속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 좀 듣기 거북했던 혐한 방송 막말 논란들이 뉴스가 좀 많이 쏟아졌던 것 같고, 또 이 YTN에서 또 광목질 즈음에서 기획 취재물도 꽤 많았었거든요. 우리 위원님은 한 주 동안 YTN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일본 그 경제보복 관련해서 보도가 많았었고요. 관련해서 경제보복 관련해서 지금 불매운동 벌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 여부에 팩트체크를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슈팀 이정미 기자가 준비했던 소식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뉴스가 더 많았다 이런 평가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시의적절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되게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성현 평가원께서 준비하셨죠?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꼽으셨나요? 네, 저는 지난 8월 7일 보도된 프로연맹 더 페스타 계약서 단독 입수, 연맹 책임 가볍지 않아 보도를 꼽았는데요. 이 호날두 노쇼 논란에 관해서 호날두와 주최사의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프로축구 연맹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보도였습니다. 주최사와 프로축구 연맹 간의 계약서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사용 허가 문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줬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도박 사이트 스폰서 선정에 관해서도 원래는 프로축구 연맹이 먼저 보고를 받게 되어 있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또 경기장의 주최 또한 프로축구 연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YTN에서 이렇게 계약서 등을 통해서 팩트를 제시해서 프로축구 연맹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좋은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께서 공분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좀 흔치 않은 이슈였잖아요, 위원님. 양시창 기자가 근데 관련해서 연속 보도를 계속 단독 취재한 내용이 많았어요. 기자가 그 당일날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중들이 느꼈던 그런 분노감, 허탈감 이런 것을 체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그 유벤투스 구단, 그다음에 호날두, 그리고 주최사인 더 페스타의 그 일차적인 책임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프로축구연맹이 이제 처음부터 자꾸 한 발 빼면서 자기네는 이제 피해자인 양 그런 태도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양시창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그 연맹은 경기장 대관 빌리는 거죠. 경기장 빌리는 것부터 후원사 계약까지 사실상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그 프로연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하는 걸 보여준 기사였고요. 그 앞으로도 이런 연맹의 태도, 그다음에 이번 사태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단독 취재 내용이 꽤 있었는데 추가 취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선민 위원님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뽑으셨습니까? 네, 저도 YTN의 단독 보도를 좋은 보도로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8일 방송된 단독 추경 삭감 외치더니 김재원 한국당 예산민원 접수 논란 보도를 좋은 뉴스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서 쪽지 예산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당 출신 예결위원장이 어떤 예결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저버리고 한국당에만 추경 예산 관련해서 공문을 접수를 받아서 대놓고 이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나온 상황을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여러모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한국당 간사도 아니고 중립성의 의무가 있는 위원장이 이러한게 민원을 접수했다는 것 자체 등을 언급한 대목, 이런 이유와 배경들을 짚은 점에서 굉장히 좀 단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보도였고요. 또 이게 또 한국당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맥락들과 맞닿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짚어준 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그 예산안 심사할 때 이제 개수 조정이라고 하는데 증액하고 감액할 때 아마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정치부 출입을 했었는데 정치부에서 단독 보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조은지 기자 어떻게 취재한 겁니까? 해마다 그 막판에 그 쪽지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들 하셨듯이 대놓고 공문을 통해서 그 해당 의원들의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뭐 예결 위원장은 뭐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자당 의원들에게만 이러한 또 공문을 보내고 받아서 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고요. 그 취재 기자는 그 한국당을 통해서 이 공문을 입수했다고만 얘기하고 뭐 자세한 취재 경위는 좀 밝히기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접수된 민원이 앞으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보도로 꼽아주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지난 6일 방송된 일본의 양심을 말한다 기획 인터뷰 보도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이제 노 재팬에서 노 아베로 이제 초점이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일본을 약간 싸잡아서 굉장히 비판하는 기류도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사실 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자성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좀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일 갈등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결 방안, 그리고 이제 양국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학계와 이제 법조계, 그리고 이제 그런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얘기를 들었던 점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 인터뷰, 그러니까 사람, 장소, 시선을 담는 우리 YTN의 어떻게 보면 대표 중에 하나 코너인데, 일본 현지 취재를 갔던 거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제작진이 그동안의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그 양국 갈등의 원인인 그 시발점이 됐었죠. 그 한일 협정 문제부터 좀 자세히 좀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취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취재 결과 그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약속 위반이라고 하는 그 일본 측 주장이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그런 일차적인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심 있는 일본 시민사회의 그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 현지에 간 것이고요. 그 현지에서 만난 일본의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같이 그 아베 정권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지적을 했고, 또 해결되지 않은 전쟁과 식민 피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데요. 그 피해자 문제,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그러한 내용도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아쉬운 뉴스 코너인데, 우리 위원님은 어떤 뉴스, 못한 뉴스로 꼽으셨나요? 네, 지난 일요일이 복날이었는데요. 그날 11일 방송된 말복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복 때 방송된 보신탕 가게 앞 한산 달라진 말복 풍경 보도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송사에서 어떤 계절이나 절기가 바뀌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스케치성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좀 되게 의례적인 측면도 있고 또 좀 부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관성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개고기와 관련한 부분들이 특히 연급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약간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되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보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앵커 멘트가 여러분 복날이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곤 했는데 요즘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거 사실 개고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개고기라는 거는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어떤 8, 90년대까지는 복날이라고 하면 이제 개고기를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뭐 삼계탕이나 닭고기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최근에 이제 개와 고양이나 이제 동물을 반려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늘었고, 어떤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고기를 얘기를 하고 개고기 사진을 비춰주는 것은 좀 현재 어떤 트렌드와는 전혀 맞지 않고 않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이 보도가 아마 종로로 나가서 이제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일요일 날. 그러니까 종로 원래 상권이 직장인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말에 원래 사람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2시 가까운 1시 45분에 이게 시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약간 좀 점심시간도 좀 지난 시간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되게 약간 편의적이라는 느낌을 좀 시청자로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어떤 기계적 중립성을 위해서 이제 그 바로 보도 다음에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어난 그 집회, 개고기 식용 반대 집회를 이제 다루셨는데, 그것도 약간 되게
그리고 또 다시 그 이후에 또 닭고기를 드시는 장면을 또 이게 이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게 좀 되게 매끄럽지 않아서 뭔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 이런 복날에 관련된 뭔가를 다 키워드를 이렇게 조합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살짝 들었습니다. 야,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앵커 멘트에 이제 뭐 요즘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이 멘트를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지는데 사실은 뭐 풍경이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사 자체도 구문이고 그 1시 40분 시계를 가리키면서 점심시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자의적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기사는 그 말벅 그 휴일 스케치를 나간 겁니다. 말벅 휴일 스케치를 나갔는데 그날 무척 더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위 스케치, 그다음 뭐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복날이니까 뭐 삼계탕을 먹는다는 등 그 몸보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한 그 정도만 취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굳이 뭐 보신탕집까지 가서 취재를 할 필요가 있었나? 뭐 말씀하셨듯이 그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저도 그 진열되어 있는 개고기를 보니까 상당히 그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뭐 취재 기자가 의욕이 앞서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시청자분들이 거북하게 느끼신 점에 대해서 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알려왔고요. 또 앞으로 주의해서 보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평가원님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지난 10일에 방송됐던 막말 영상 사과에도 불매운동 확산 보도를 꼽았습니다. 한국 콜마 불매운동 관련 뉴스가 회장이 사퇴할 만큼 이제 파장이 큰 이슈였는데요. 이 뉴스에서 의견의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불매운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인터넷상에 있는 게시물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데 보도 말미에 취재 기자가 하지만 이번 일로 불매운동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중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에 대해서도 언급이 안 되고 누가 얘기했는지 즉 얘기를 안 했고 자료도 제시가 전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를 말하지 않고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기자가 그냥 생각한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뉴스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뇌피셜, 뇌 더하기 오피셜을 줄인 신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자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고 마치 기사에 기기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는 그런 그 어떤 무게감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뭐 그랬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님? 뭐 그러한 의견이 뭐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그 담당 기자는 그 인용한 그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에서 그런 의견을 그렇습니다. 봤다라는 거죠? 특정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것을 좀 막고 또 이러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제작진 입장에서야 뭐 나름의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반문이 든다면 아무래도 뭐 이 보도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